이제 지분을 이렇게 그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이나 상가 지분 경매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또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는데 이게 지분에 이렇게 투자를 그 하시다 보면 그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죠.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분으로 투자를 이제 우리 선생님 해보셨나요? 네? 그러면 지분을 투자할 때 어떤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나요? 지금 제가 투자한 게 잠깐만. 이왕이면 이제 방송에도 늦죠. 내가 이게 그래서 이게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말씀하시면 이게 제가 어. 농지를 투자를 지분으로 했거든요. 마이크를 듣고 아, 해야지. 그럴까요? 음. 제가 농지를 지금 지분으로 투자를 했는데 네. 그 3분의 1을 낙찰을 받았거든요. 농지 3분의 1이요? 예. 그러면 한번 해보죠. 농지. 예.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소유예요? 예. 이 세 사람 거를 이 중에 하나를 낙찰받았다는 거죠? 예, 예. 이게 어디 있는 농지예요? 그 천안 북면에 있습니다. 충남이죠? 예. 충남 천안. 천안에 북면. 있는 농지를. 예. 예. 그런데요. 그 낙찰 받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9월 달에 이제 낙찰 받아서 10월 달에 잔금 내고 9월에 낙찰받고 예, 10월에 잔금 내고 10월에 예. 잔금 납부하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거 그쪽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 했는데 이제 종중 땅인데 이게 종중 땅이래? 예, 예. 종중 땅인데 뭐야 친척 명의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등기를 해놓은 건데 음. 그 중에 누가 하나가 이제 사업이 잘못돼서 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협상 단계예요. 가격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마 준대 돈을? 예? 얼마 준대? 저는 이제 감정가대로 달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고 감정가가 얼마인데 얼마에 낙찰받은 거예요? 제가 감정가가 5,500인가 그렇게 됐고요. 감정가가 5,500. 5,500. 예. 만 원인데 얼마에 낙찰받았어요? 2,800인가 받았습니다. 2,800만 원? 예. 낙찰가가. 그냥 한 2천만 원 정도는 벌겠네. 근데 시세는 얼마나 가요? 시세는 한 5천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5천만 원 정도? 네. 그러면 이 감정가가 시세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한 3,600 정도 3,600 정도?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실제 예. 이제 자기들이 구입한 가격이 그 정도 매수 되니까 예. 가격은 3,600 정도 준다고요? 예. 아, 좀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수익이 한 800만 원 정도 차이 나네. 800에서 등기하고 하면 700 정도 나오네. 예, 예. 세금이야 안 내게 해줄 테고 예, 예. 700 정도.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유물 분할 청구를 좀 하고 해서 좀 근데 가야 돼. 농지가 예. 이 경매 사건 번호 아세요? 예. 한번 볼까요? 예.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 지분을 투자한다고 해서 방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기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동영상 찍고 그러는 건 찍을 만큼 다 찍어놔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강좌에 동영상 안 올려도 상관없고 어차피 인터넷 방송하는 거는 방송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비밀 유지할 건 없죠. 그쪽에서 또 혹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제 이 인터넷 방송이 이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사건 번호 좀 한번 불러줘 볼래요? 17타경 106106이요. 10 6106. 106 106. 106. 왜 이렇게 106 106 두 개가씩이나 있네. 특이하네. 그러네요. 요거를 이제 다른 분도 보게끔 이렇게 PC 화면으로 띄워줘야겠고. 이게 가족들이 가지고 있네, 셋이. 네. 친척이더라고요. 항상 지분을 볼 때는 이렇게 등기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매 기록 여기 보면 방송 보면 요 나오지만 요렇게 보면 이렇게 생생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화면이 나오죠. 여러분 안 보이게끔 여러분 비밀 오프라인 강의 듣는 분들이 비밀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틀은 거예요. 자, 이거 듣는 분도 있으니까 이 화면을 좀 내가 키워보면 여기 키워보면 이렇게 편하게 등기부를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나눠졌냐면 이게 원래는 이게 이용희 씨예요. 이용희 씨 건데 2016년 그 5월 27일 날 증여로 이 세 사람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 이용희 씨니까 이게 어머니 같은데 어머니가 그 아들들한테 이게 이제 증여해 준 거죠. 아들이 아니고요. 음. 각 친척이더라고요. 뭐 친척이든 뭐든 어쨌든 이용이 이렇게 해줬잖아요. 어쨌든 그게 왜냐면 친척 간에도 뭐가 있으니까 이게 해준 거죠. 그냥 아무나 하지 그 뭐 형제들 간에도 땅을 안 주는데 이런 경우는 뭐 집안 간에 뭐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과거에 뭐 금전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관계를 이렇게 해준 거죠. 그건 뭐 우리가 상관할 거 없고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1억 6백으로 해가지고 증여니까 가격을 좀 작게 했겠죠. 그리고 다른 채권은 없죠. 없어요. 이런 거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하기가 이게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해결이 이제 실마리가 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게 이제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보면 이제 이렇게 길쭉하게 땅이 된 3분의 1 지분이 나오네. 도로가 이게 보면 경기 하나 트랙터 다닐 수 있는 버스 뭐 차 하나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고 요 물건을 갖다가 우리 그 오프라인 강의 들으러 오신 분이 이제 낙찰받았다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 갖고 지금 이제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보통 요거는 이제 보면 감정가나 뭐 시세나 요거는 이제 시세가 5천만 원에 5,500이라는 건 이거 뭐 이 부르는 게 금액이니까 이럴 때 이제 이러한 경우 이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가격을 더 받으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대화로 해서는 한 뭐 800 정도 더 받는 건데 800만 원 이게 800만 원 받자고 이걸 또 이제 우리가 낙찰 받은 건 아니죠.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공인물 분할 소송 같은 경우는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거. 근데 이런 경우 이제 보면 보통 이게 공인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때 이게 ABC 지분을 전부 공인물 분할 소송할 때 우리가 요 지분에다가 이제 가처분하고 자기 지분에 가등기하는 이런 방법 쓰잖아요. 이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왜 그러냐면
뭐 이게 지금 공유물분할 소송한다고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변경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이제 가처분까지 안 하고 그냥 이제 공유물분할 소송만 이제 하더라도 이제 그 해서 진행해가지고 경매를 집어넣던가 그 경매가 진행되기 전까지 그 B와 C하고 또는 낙찰자인 우리 선생님 Z라는 분하고 이렇게 이분이 이제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죠. 이거는 뭐 그 공유물분해서 이 판결 받아가지고 형식적 경매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소장 쓸 때 보면 쓸 때 조금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럼 뭐 해봐 몇십만 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정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금 여기보다 한 2배 정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한 1,500만 원이나 뭐 2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어차피 이 사람들이 이제 소송이 들어가면 일단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변호사 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협의가 안 된 것도 아니고 협의가 돼서 일단 800만 원을 준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 사가지고 뭐 소송하거나 이제 않아요. 그딱 그분이 이 법원에 참석하지도 않죠. 그러면 결국 뭐로 판결 나냐면 이 감정가로 판결 나는 거예요, 이게. 감정가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 무조건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걸 판결 받아가지고 형식적 경매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제 결론은 조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의외로 그 농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머리가 덜 아픈 게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없잖아요. 임차인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인수할 권리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 짓는 분들이 의외로 소문에 민감하고 또 의외로 돈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소송이 들어가고 뭐 이러면 소문이 금방 나.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런 부분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살 때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는 뭐 여기다가 뭐 가처분이나 하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주택이나 뭐 상가 같은 경우 아니다면 그냥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내 지분을 그렇다고 이걸 B 지분이나 C 지분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사가지고 농사 짓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B와 C 지분을 갖다가 해야죠. 농지증은 받았죠. 그래, 당연히 이렇게 지분을 낙찰받아도 농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공유물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다 보면 당연하게 이 B와 C가 이제 이 지분을 이제 매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지분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보면 이제 물건이 괜찮다. 그럴 때에는 이 사람이 반대로 이 지분을 사야죠. 응? 그러니까 내 지분을 상대방한테 파는 거는 이제 수익이 많이 안 나와요. 내가 다른 사람 지분을 살 수 있어야만이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분 투자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토지나 이런 또는 이제 나대지나 이렇게 땅이 공유물의 일부 지분 경매가 나왔을 때는 권리 분석이 단순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 B와 C한테 내 지분을 팔기 위해서 공유물분할 소송하는 거고, 그 엄격하게 따질 때는 이게 금액이 크다 그러면 이 B 지분하고 이 사람들의 소유권을 변경해 놓으면 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더라도 이 효력이 무효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 판결을 받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아가지고 형식적 경매를 그 판결을 갖고 형식적 경매를 신청을 하면 신청해서 이제 신청을 한 상태 보니까 나는 Z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B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B도 3분의 1. 근데 C 지분이 어떻게 되냐? C를 팔아서 D한테 3분의 1. 이러면 요 지분에 대해서는 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못해. 또 다시 해야 돼.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이 지분에서 이렇게까지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는 때는 여기 가처분까지 하면 좋죠. 뭐 소장 작성하는 거야 뭐 이제 제 카페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보고서 아니면 책에 있는 거 보고 해도 되고 요즘 전자소송 같은 경우가 있으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몇 번 만났어요? 아니, 전화 통화로만. 아, 전화 통화로. 그러면 그 이 공인물번호 소송할 때는 먼저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내용 증명. 응? 내용 증명을. 그래서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를 갖자. 응?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만나자. 이렇게 협의하자.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이 협상에 이게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증명을 갖다 첨부해 가지고 하면 되죠. 그럴 때 그 사람하고 이제 그런 내용 증명을 갖다 첨부해서 이 공인물번 소장 갖다 첨부 진행하면 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소장을 집어넣는 거는 그냥 의뢰의식으로 되는 거지, 그 소장에 의해서 판결부 갖고 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농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좀 상대방을 압박을 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내 지분을 비싸게 파는 역할은 충분히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팔 때에는 감정가로 파는 게 맞는 거예요. 감정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할 때는 협상을 할 때는 내가 제일 잘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써먹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얼마 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지분 같은 경우도 이 지분이 지분 경매가 나왔어요. 빌라가. 빌라로 다세주택이라고 하죠. 다세주택하고 연립주택으로 우리가 빌라라고 그러는데, 이런 다세주택이 3분의 1 지분이 나왔는데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뭐 3분의 1 지분 찾으니까 한 4천만 원 정도에 낙찰 받았는데, 감정가는 한 5,5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5,500에 곱하기 이 3을 하면 1억 6,500이 나오죠?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B가 이거를 팔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살라고 그러는데, 이 매수 조건이 어땠냐면, 조건이 이 5,500원 감정가로 팔으라는 거예요. 감정가로. 감정가로 팔면 어떻게 1,500만 원 밖에 안 남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하냐, 이거 시세가 얼마 가냐 가조사를 해보니까 1억 6천억이 아니라 한 2억 1천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2억 1천만 원. 그러니까 나는 2억 1천이니까 이거로 계산해서 3분의 1이니까 7천을 달라. 7천만 원. 내가 7천만 원을 달랬더니 이 사람이 막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 7천만 원에 내 지분 사가라고 그러는겨. 3분의 2 지분이니까 이거 1억 4천을 줘야죠? 내가 그걸 왜 사냐 했더니 나보고, 그럼 당신은 왜 나보고 그 가격에 사냐냐 이게야. 그럼 당신은 왜 나보고 이 시세보다 한참 못한 5,500 갖고 팔으라는 얘기하냐? 그 똑같은 거 아니냐? 나도 그렇게 못하겠다니 자기도 그렇게 못하겠대. 그러고 나서 헤어졌어. 그래 한번 헤어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술에 여러분 이 밥을 먹을 때 한 숟갈 먹으면 배불러요? 어떻게 돼? 자꾸 먹어야 배부르죠? 밥을 먹으면 몇 숟갈 먹어요? 근데 이 공인물분사에다 협상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야. 2숟갈, 3숟갈만 먹으면 배불러요. 2번, 3번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협상력을 높일 때는요, 목소리를 높여야 돼.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니. 그러면은 더 받아. 그래가지고 원래 3천만 원 더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게 이제 그 조건이 어떻게 되냐? 2천만 원 정도 받고 대신에 내가 그 세금은 절제하게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비싸게 받아가 세금 내면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농지를 낙찰받았을 때도 결국은 그 사람이 이 가격을 좀 할인해 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나 세금도 내야 되지 않냐. 그 사람이 먼저
근데 그렇게 금액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거 원래 이 불법 행위예요. 그 가산세가 불법 행위는 가산세가 40%, 이제 세무서에 내는 게 40% 가산세 붙어요. 그리고 여기 구청에 또 한 5% 범위 내 속에 하죠. 근데 그 뭐 해봐 금액들만 안 되지, 금액이 뭘 막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법은 알고서 생각을 해야죠. 불법행위 불법행위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로 합의하면서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분명히 불법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나중에 그거 했다면 그게 합법적인 건 줄 알고 나중에 나한테 또 비수가 돼서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합의하면 결국 뭐냐면 세금 낼 것 정도만큼 또 할인해 주는 거죠.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냥 뭐 편하게 그 이런 상태가 돼서 나도 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 전략을 우리가 뭘 이제 협상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내줄 때 그냥 무조건 내주기만 하면 바보죠. 현명한 사람이 못 되죠. 기브 앤 테이크가 돼. 항상 협상이 되는 거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하면서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하죠. 그들 사람들 간에 우리가 모르는 또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하면 또 그것도 협상을 하는 거죠. 거기도 우리가 모르는 또 이러면 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분을 낙찰하고 지분을 팔 때도 서로 주고받을 때 그런 부분들이 세금 부분들 절세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만큼 특히 유리하면 돼요.